그러니까 자동사의 말이죠. 응? 자동사의 피동전미사가 혹시 붙는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물론 예외인데 이 예외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냐. 그러니까 예외는 예외니까 예외를 그냥 넘기면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예외인데 그게 그냥 예외로서 그냥 의미 없는 예외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충분히 문법적으로 논의할 만한 여지가 있는 예외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예외는 말이야. 그러면은 말이야. 혹시 이런 예들이 나와요, 이제. 낙엽이 날다 그랬어. 이 날단 자동사잖아요. 또는 종이, 베리, 종이 울다 그랬어. 이 자동사죠. 그러면 이런 자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 자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의 피동문이야. 피동문. 피동문이 낙엽이 날리다. 이 종이 울다의 피동문은 종이 울리다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통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통사적인 절차라는 것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동조미사가 붙은 서술어가 피동문에서 서술어가 되어야만 피동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동사 어근에 피동조미사가 붙는다라는 조건에도 맞지 않잖아, 지금. 왜? 그냥 자동사에 붙었으니까 자동사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문법적인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왜 낙엽이 날다를 낙엽이 날리다 내지는 종이 울다를 왜 종이 울리다라고 표현해야만 되느냐. 이런 자동사문을 왜 피동문으로 표현해야만 되느냐. 그 문법적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말이지. 여기서 말할 문법적 이유라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사론적인 맥락에서 문법적 이유는 아니고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문법적 이유예요. 여기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사실은. 그걸 설명해줘야 되는 말이 일단 첫 번째는 말이지. 왜 이런 식으로 자동사에 이 피동조미사를 붙여서 말이지 피동문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능동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비록 자동사지만 자동사에 피동조미사를 붙여서 피동문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거다 또는 자연스럽다. 왜 그러냐라는 거잖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 말이야. 답을 쓸 때 이 자동문의 주어 있죠. 주어. 이 주어는 자동문의 주어 낙엽과 종은 말이지. 응? 낙엽하고 이 종은 이게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말이지. 그러니까 낙엽이 자발적으로 종이 자발적으로 날거나 올 수가 없는 경우란 말이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일종의 자연물이고 또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받는 입장에 있지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 힘을 가한 입장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날다와 울다의 주체가 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상론적으로 보더라도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동적인 내지는 피동적인 존재인 거야,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날다의 주체가 낙엽이고 울다의 종이 주어가 종이지만 적어도 얘네들은 행동을 받는다라는 맥락에서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낙엽과 종이 행동을 받는다라는 맥락에서는 능동문으로 표현되지는 것보다는 피동문으로 표현되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 자동문이 피동문이 된 이 현상을 문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어가 적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동작을 받는 말이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항상 놓여지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능동문으로 표현되지는 것보다는 피동문으로 표현되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문법적인 해석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해석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러지 말자고. 예외가 존재하는 거야. 예외로 이게 예외야. 이게 원칙인데 원칙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문법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좋고 말이지. 어떤 언어가 또 얘기하잖아요. 예외가 많다는 게 별로 좋은 언어가 아니야, 문법적으로. 예외는 없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수록 복잡해진다고 또한. 문법 체계는 간단할수록 좋은 거야. 내 얘기했잖아. 어휘는 많을수록 좋고, 어휘의 수는 많을수록 좋고, 문법 체계는 간단할수록 좋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렇게 예외를 두지 말고, 좀 억지스럽지 않느냐, 예를 두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현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 문제를 준다고. 문제를 준다면. 그렇다면은 이걸 만약에 문법적으로 충분히 이런 식의 표현이 문법적으로 통사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맥락에서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설명했지만 얘네들을 문법적인 맥락에서 통사론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런 단서를 주지 않고 말이지. 주면 또 다행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저건 줘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 주면 더 어렵고 주면 조금 덜 어려운가? 그건 나를 모르겠어. 여러분들 눈치가 좀 빠르면은 이게 단서를 줬다면 말이죠. 훨씬 더 쉽게 그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할 수 있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네들이 날리다와 올리다가 말이죠. 원칙은 항상 뭐라고? 원칙은 타동사 어근에 피동조명사가 붙는 게 원칙이죠. 얘네들은 원래가 울다에서 뭐가 된 거야? 울리다가 또는 이 날다에서 날리다가 말이야. 이게 타동사예요. 타동사면서 얘가 뭐다 이거 사동점이사야. 응? 그러니까 뭐 종을 울리다, 낙엽을 날리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사동점이사였다. 그러니까 이게 사동사, 타동사니까 이게 타동사니까 만약에 타동사 어근에 말이야. 다시 그래서 타동사 어근이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게 어근이죠. 타동사. 타동사에 이 어근에 이건 그러니까 사동사지만 타동사라고. 타동사. 그러니까 사동사 어근이 아니라 타동사 어근 말이지. 타동사 어근에 다시 피동조민사가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 모두 마찬가지고 날리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다시 뭐가 돼? 어근이 되는 거죠. 타동사 어근이면서 사동사면서 타동사 어근이면서 다시 거기에 뭐가 붙은 거다? 피동조민사가 붙은 거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의미, 동음이 이게 동음이죠. 동음에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동음이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실제로는 얘가 피동사지만 얘가 날다라는 자동사에서 온 피동사가 아니라 어디서 온 피동사다? 이게 타동사, 사동사에서 온 피동사다. 들어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원칙에서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